권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권력자가 또 상황 판단을 해서 국민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권력입니까? 아니면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권력입니까? 의원님 뭐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네. 그 차관님은 특정 고등학교를 나오셨죠. 저도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계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대통령님이나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방첩사령관 그런 분들이 그 모교를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9월에 김용현 장관이 임명이 될 때 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특이한 어떤 의사결정인 것 같아. 마치 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인사 아니냐. 그런 보도 내지는 뉴스가 나왔을 때 차관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위원님 그거는 저희 장관께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저희 국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저희 일반 모든 공무원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특이한 동향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거쳐오면서 특히 12.12 내란, 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단죄, 그 다음에 IMF의 극복과 국민들의 지극한 열성과 노력으로 K문화를 만들고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중대 재난 속에서도 정말 국민들이 서로 협업해가지고 좀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단은 어느 날 불현듯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예비적 행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작은 계엄이 숱하게 반복된 거예요.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또 방송통신 분야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때 그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는 대학원생의 유혈 트라우마 같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과거에 물론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거쳐왔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 정부처럼 입을 틀어막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무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지금 이번에 그 계엄 비상계엄이 수차례 지시명령 하달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하는 실제 현장에 있는 경찰, 군인 많은 사람들이 그 이행의 명령을 소극적 자세로 대처하거나 거부하거나 한 그들의 종사자의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그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함양하고 또 그것이 상호 영향을 미쳐서 공무원들, 군, 경찰들 그분들도 최소한의 문화적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대통령의 지시명령 하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이나 미국 국무부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지한다고 해요. 국민을 지지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신인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길을 가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개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한덕수 그분은 그야말로 그냥 대행에 불과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국무총리로서 임기의 절반을 함께 온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불과 한두 달 전에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개혁적인 대통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대인배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계엄은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라고 한덕수 총리가 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 인식이 우리 장관님께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의 태도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4개월 남짓 계속 지켜본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올바로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완용 그분도 인생의 90% 이상을 애국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또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 사태 때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그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조갑제라는 분이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만참은 만 번의 목을 벤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장관님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에 손실이 얼마쯤 된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많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300조에서 900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차관님 연간 우리 지원하고 있는 R&D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부 R&D는 30조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은 900조 면 좀 줄었습니다만. 30년치 R&D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입국을 30년 할 수 있는 예산을 재정을 이 쿠데타로 날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울분은 누구를 향해 가야 됩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어요. 그럼 누구 얼굴 봅니까? 대행 얼굴을 봅니다. 대행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다면은 대통령 잘못 모신 죄가 있다면은 빨리 이 합법적인 탄핵 절차에 이행을 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울분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 시간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행께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빨리 서둘러서 이 내란 행위를 종식하도록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